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최재형 목사의 금요 캐비넷, 오늘이 제 2화 두 번째 날입니다. 사실은 제가 많은 집필도 해야 되고 일반 강연도 해야 되고 많이 분주하지만 우리 대표님의 간곡한 요청으로 당분간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고요. 오늘은 두 번째 제목으로 용산 대통령실의 실세. 용산 대통령실은 420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이 420명들을 주도하고 이끌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겠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많이 우려한 대로 또 다른 인물들, 제3의 인물, 제4의 인물들이 대통령실에 관여하고 막후 실력을 행사하고 해서 이제 대통령실의 V0, V1, V2, V3, V4 이렇게 쭉 이렇게 실세들이 작동이 되는 묘한 그런 카르텔이 형성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은 좀 급하시겠지만 오늘은 뭐 누가 실세고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과연 이명박 때 이후 지금까지 박근혜, 문재인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과연 한국의 청와대나 지금 현재 대통령실 같은 이 국정의 최고 사령탑에는 과연 어떻게 또 누군가가 또 막후에서 영향을 끼칠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제가 오늘 좀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켜드린 다음에 오늘 후반부부터 실세에 대해서 좀 언급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용산 대통령실은 10층짜리 건물입니다. 이 10층짜리 건물 안에 5층과 2층에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작년에 보도가 나간 대로 2층과 5층을 김건희 여사도 같이 공유를 하며 김건희 여사의 집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제1화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2층을 쓰면 김건희 여사는 5층을 쓰고 또 윤 대통령이 5층을 쓰면 김건희 여사는 2층을 쓰는, 그렇게 해서 서로 꺼리낌 없이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대통령실 내부의 공식적인 420명의 대통령실 직원들 중에 공식적인 직함을 가진 이런 실세들이 있는가 하면 대통령실이 정상적으로 채용하지 않은 비선 실세로 작동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맛보기로 말씀을 드린다면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김건희 여사가 가장 실세이고 그 다음에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또 그 후에 또 여러 또 이렇게 인물들이 서열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선 조직에 있어서 이제 작동되는 인물들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 그리고 최은순 씨,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같이 동거남이라고 할 수 있는 김충식 선생, 이 김충식 씨가 또 이제 막후 실력자로 작동을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는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박정희가 디자인하고 설계한 대한민국이었는데, 그게 언제 종지부가 찍혔는가 하면 바로 이명박 때, 이명박이 집권하던 그 시기에 대한민국은 다시 디자인되고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뉴라이트라고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디자인한 그 시스템으로 이명박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그런 식으로 작동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도 다 공감하는 바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것은 맞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껍데기는 윤석열인데 통치는 이명박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안 해보십니까? 바로 그게 바로 그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뉴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역사 왜곡, 또 어떤 친일 성향의 이런 역사학자들 또 관료들이 너무 정책을 일본의 유리한, 일본의 국익에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몰고 가는 정도의 그런 이런 것이 아니라, 뉴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뉴라이트를 여러분 그냥 간과하지 마십시오. 뉴라이트는 무서운 겁니다. 이것은 친미, 친일 이 두 나라를 대한민국이 종속되게 만드는 역사 부분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미국과 일본에 종속시키는 정신까지도, 우리의 영혼까지도 미국과 일본에 탈탈 털릴 수밖에 없는 그 정책과 전략이 바로 뉴라이트입니다. 이 뉴라이트의 정책에 입안해서 대한민국은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뉴라이트에 충실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노무현 때와 문재인 때 한미 FTA 대표를 지낸 김현종, 이분이 대표적인 친미파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명박과 윤석열 정부에서 관료를 지내고 대통령실과 청와대에서 일을 했던, 그리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김태효. 이 김태효라고 하는 인물은 대표적인 친일 관료죠. 친일 학자이면서 친일 관료이죠. 여러분, 이 한미 FTA 대한민국 대표단을 지낸 이 김현종이라고 하는 이분은 참 기가 막힐 정도로 놀라운 이런 사건들이 많았는데 이것이 대중들에게는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분이 2006년 7월 25일 정확하게 그 날짜와 시간이 있습니다. 그날 오후에 주한미 대사 버시바우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내가 당신네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싸웠다. 뭐 요즘 말로 세속의 용어로 피 터지게 싸웠다. 이런 전화 통화를 합니다. 영어로는 fighting like hell. 피 터지게 싸웠다는 말 그대로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미국이 반대하는 약제 비적정화 방안을 추진을 하니까 이 김현종 대표가 미국 대사에게 직접 사전 정보를 미리 스파이처럼 제공을 하고
공식 발표도 하기 전에 미국이 그것을 준비를 할 수 있는, 발표를 할 수 있는 코멘트할 시간을 또 벌어주도록 그렇게 시간을 줬고, 한미 FTA 그 의약품 작업반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철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미국을 위해서 싸웠다.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 관철했다라고 하는 것을 버시바우 대사 앞에서 아부하듯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싸웠다고 자랑 삼아서 미국 대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알랑방구를 끼고 아부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미국이나 북한 같으면 총살감이죠. 우리나라의 청와대에 있었던 정보와 국무회의 이 자료를 넘겨주고 또 자국의 이익보다는 상대국의 이익을 위해서 피 터지게 싸웠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대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청와대에서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비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또 FTA 협상대표로 재고용이 됐는데 그때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이 장하나 의원이었습니다. 저 매국노를 다시 채용하는 게 웬 말이냐 하면서 장하나 의원만 피켓을 들고 반대를 했던 기억을 내가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김승호라고 하는 청와대 경제정책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9월 7일 날 미국 대사관 관계자를 직접 만나가지고 청와대에 있었던 모든 회의 내용을 제공을 하고 FTA 문서가 노무현 대통령 책상 위에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오늘 중으로 사인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정보도 제공을 해주고 한미 양자회담이 열리기 3일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미 대사관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청와대의 정보를 유출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시바우 대사가 그날 일지에 외교 문서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자국에 보내는 외교 문서, 그날 대사들은 자국에 보내는 문서를 일지처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청와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김승호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미국 측은 이 취재원 밸리드 컨택트, 이 취재원 김승호를 말하는 거죠. 이 취재원을 강력히 보호해야 된다. Strictly protect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은 바로 어산지가 위키리스크에 공개한 외교 문서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겁니다. 또 한 사람만 소개할까요? 그때 당시 이명박의 형 이상득 의원이 그때 당시는 국회 부의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대사관의 버시바우를 만나가지고 직접 만났어요. 버시바우 대사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미국 대사가 이명박의 국정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품고 있으니까 그 의구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 동생은 뼛속까지 친미이고 뼛속까지 친일이니까 그의 시각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2008년 5월 29일 날 만나서 그런 얘기를 버시바우 대사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내 동생은 미일 양국과 협력을 잘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친중국 성향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측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대사 앞에 얘기를 했고 그날
이상득만 참여한 게 아니라 전영옥도 데리고 갔답니다. 그 외교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전영옥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전영옥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최근에 역사 때문에 한국은 중국보다는 미국에 가깝다, 이렇게 전영옥이 옆에서 거드는 장면도 나옵니다. 아무튼 이상득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 미국산 쇠고기 촛불 집회에 대해서 버시바우 대사한테 386 세대가 주축이 돼가지고 반미 친북 통일 지향적인 이런 집단들이 젊은 세대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쇠고기 반대 집회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노무현, 김대중 이 두 정부가 남겨놓은 잔재가 힘과 영향력을 잃게 되면 이런 큰 문제도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버시바우 대사한테 아주 리포트를 하는 장면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답변은 뭐라고 또 일지에 썼는가 하면 그날 이명박의 형 이상득과 만나고 나서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 모든 주요 문제에 있어서 우리 미국을 지원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영어 원문을 내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 어산지가 제공한 그 코리안 파일, 우리 같은 사람이, 여러분 같은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죠. CIA에서 일했던 이런 스노든이나 에드워드 스노든이나 이 줄리안 어산지 같은 사람이 양심 있는 사람들이 내부 고발을 해가지고 그것을 폭로를 했기 때문에 한국의 청와대에서 미국 대사한테 어떻게 스파이 혐의를 했는지가 다 밝혀진 겁니다, 여러분. Vice Speaker Lee said, 그러니까 이상득 국회 부의장이 말을 했다. 뭐라고 말했냐? That President Lee was pro-US and pro-Japan. 이명박 대통령은 프로라고 하는 것은 친하다, 친일을 말합니다. 프로-US는 친미, 프로-Japan은 친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pro-US and pro-Japan.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친미고 친일이다. 어떻게? To the core, 이렇게 얘기했어요. To the core. To the core가 뭐냐면 뼛속같이 속속들이 철저히 뿌리까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은 뿌리까지 친일이고 친미니까 내 동생 이명박에 대한 의심은 걷어달라, 의문의 여지를 걷어달라,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to the core, so there should be no questioning President Lee's vision, 이렇게 리포트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명박 때 새롭게 디자인한, 새롭게 설계한 대한민국의 뉴라이트입니다. 이 뉴라이트가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 시절, 현재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작동이 되고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 시스템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국방 모든 문화에서 이렇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현재 우리 윤석열 정권의 이런 돌아가는 것도 이렇게 파악이, 윤곽이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친일파의 대표적인 현존하는 인물들, 특별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김태효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김태효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명박 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가지고 실형을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벌금 300만 원을 이제 물었잖아요. 청와대 대외 전략기획관으로 일을 하다가
그렇게 기밀을 유출을 했는데 유죄가 확정됐어요. 청와대 기획관직을 사임하면서 이 군사기밀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기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뭘 갖다 놨느냐? 국정원의 기밀 파일, 국군 기무사령관이 작성한 문건, 이런 것들을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있다가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재판에 회부가 된 건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문제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김태효를 윤석열 대통령은 그대로 채용을 합니다. 어떻게 채용을 하느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후 2달 만인 2022년 12월 27일 날 사면을 해줍니다. 자기가 쓰려고 이제 사면을 해주는 거죠. 사면을 해주고 이렇게 탕감을 해줬는데, 하필이면 그 김태효를 수사를 하고 기밀 유출 혐의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당사자가 윤석열 중앙지검장이었어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김태효가 지금 현재 국가안보실 1차장 자리에 임명이 됐는데, 여러분, 이 김태효가 김성환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이렇게 이명박 때부터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하다가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대미정책, 대일정책에서 마찰이 있고 내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튼 자기 상관을 내쳐버리고 그 사람이 이제 1차장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발생한 것이 바로 작년 4월 8일인가요? CIA에서 우리 대통령실을 도청한 사건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때 진상 파악도 안 하고 항의도 못 하고 그 일을 축소하고 왜곡한 자가 바로 이 김태효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대부분 그 폭로된 문서는 위조된 것이고 한미 양국이 동의를 했다, 이렇게 합리화를 하고 미국을 거들었단 말이에요. 이 김태효가 평가절하를 하고 오히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하고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그 기밀이 맞다라고 얘기했는데, 김태효는 오히려 반대로 한미 양국이 다 동의한 거고 문제가 없다, 양측의 국방부 장관이 다 통화를 했고 양국의 견해가 일치한다, 이러면서 미국에 대하여는 전혀 항의도 못하고 제기도 하지 않은 채 이것을 우야무야 넘어가는 일을 김태효가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한미 FTA 김현종 친미파의 대표적인 인물, 또 친일파의 대표적인 인물 이 김태효를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뭐 독도 문제라든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이 김태효의 어떤 외교정책, 국방정책, 대외정책의 결과물들입니다. 이 사람은 학자 시절부터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한 사람이죠. 심지어는 시카고대 박사학위 논문마저도 일본의 외교정책에 관한 논문을 썼고, 이명박 시절인 2009년에는 나카소네 전 수상이 세운 세계평화연구소에서 매년 선정하는 차세대 지도자상을 받았죠, 이 김태효가. 그리고 유사시에는 자유대가 지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문을 여러 편 쓰기도 했죠. 여러분, 말이 됩니까? 자유대가 어떻게 우리 한반도 유사시에 투입이 돼가지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을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제강점기에 망령이 되살아나가지고 다시금 한반도를 재침을 할 야욕만 가지고 있고 남과 북을 영구 분리해서 자국의 이익만 탐하고 있는 이 일본을 그렇게도 모른단 말입니까, 김태효가? 아무튼 김태효는
여러 가지 논문을 썼지만 내가 두 가지만 소개하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미일 신방위 협력 지침을 중심으로 이런 2001년도 논문도 있고요. 또 2006년도에는 한일 관계 민주동맹으로 거듭나기라는 논문도 썼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미 친일 매국 사학자가 이제 관료가 돼서 이명박 정권,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대미 정책과 대일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자가 실세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김태호가 이명박 정권에도 친일파 행각을 했는지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기 2달 전에 김태호가 물러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명박의 청와대가 제 페이스를 찾아가지고 이명박이가 독도를 방문하고 아키히토 천황에게 과거사 관련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등 그동안 김태호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본의 쓴소리를 김태호가 사임을 하니까 2달 만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도 방문하고 일본 천황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급격한 정책의 터닝포인트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김태호라고 하는 자가 무서운 인물인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이 김태호라는 인물이 지금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다음으로 또 비서실장과 함께 막후 모든 정책을 위반하는 자로 군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가장 비극적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에게 제가 폭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태호가 그러면 어떤 인물이긴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부족한 게 많고 혐의가 많고 문제가 많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김태호를 애지중지 데리고 쓰느냐? 바로 이 김태호가 윤석열 대통령과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같이 살고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는 사람은 통 모르니까 내가 멘트를 해드립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웃사촌이에요. 그런데다가 뭐 잘 알겠지만 공무원 재산 공개 늘 1입니다. 120억 6천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태호가 이런 인물이기도 하고 또 김태호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존경하는 대검 중수부장을 지냈고 중앙지검장을 지냈고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한 김경희 검사의 아들이 바로 김태호입니다. 이런 어떤 끈끈한 인연들이 있다 보니까 윤석열이 이 김태호를 싸고 돌고 이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자기 옆에 두고 대미 정책, 대일 정책을 이제 가정교사처럼 이렇게 하자는 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권국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잖아요. 여러분, 북한과 중국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은 주권 대 주권국가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은 주권 대 주권입니까 지금? 거기에 동의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주권국가의 이 대통령, 주권국가의 안보 제1차장이라고 그러면, 실장이라고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이제 미국을 향해서 대미 정책을 할 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세계의 질서를 주도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자주와 주권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서 나중에 용미를 하고 미국을 활용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탈미의 지경까지, 탈미의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탈미라고 하는 것은 미국 저리 가, 미국하고 완전히 단절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의 영향을 컨트롤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우리의 주권이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탈미의 상태인데,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형편없는 김태우 같은 인물을 옆에 두고 정치를 하니까 지금 나라가 취임하면서 국정 초반부터 삐걱삐걱거리면서 온통 지금 힘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큰 그림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음 이야기 넘어갑니다. 대한민국은 박정희가 설계하고 디자인한 대한민국은 끝났다. 언제 끝났느냐? 이명박이가 집권하면서 이명박이가 새롭게 디자인하고 설계했는데, 그럼 이명박이가 새로 디자인하고 설계한 대한민국이 뭐냐? 뉴라이트라고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그것은 망령처럼 대한민국을 작동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우리 정신문화까지 지배하고 있는 정도로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편 중에 하나로 우리 현재 용산 대통령실의 420명의 직원들이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실의 실권이 누구냐? 오늘 제목 때문에 여기 뭐 댓글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뭐 최재형 목사 그러면 당연히 김건희 여사가 실세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아마 추측을 하실 텐데, 물론 맞습니다. 우리 김건희 여사가 2층과 5층, 5층과 2층을 번갈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2층과 5층이 뭡니까? 2층은 윤 대통령의 주 집무실, 5층은 보조 집무실, 부집무실인데, 여기를 김건희 여사도 똑같이 공유를 하면서 거기서도 업무 보고를 받고 많은 일들을 지금 국정을 돌보고 계십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의의가 없을 겁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더 실무적으로 김대기 비서실장이 뭐 얼마 전에 그만뒀지만, 김대기 비서실장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제가 그건 나중에 내가 또 한번 다룰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촉발이 됐지만 김대기 비서실장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다 그 시스템을 파괴하고 스스로 탈출하고 모든 것을 다 이제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김대기 비서실장도 자기 하는 그 업무에 그 역량이 제한이 있고 리밋이 있는 거니까, 김대기 비서실장도 김건희 여사한테 우회적으로 항상 중요한 국책 사업이나 이런 거를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영빈관 건축하는 것도 여러분 보십시오. 영빈관 건축을 한덕수 국무총리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뭐 관련 부서도 장관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라인에만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모든 거에 있어서 지금은 다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통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어주세요. 이것을 뭐 카메라 들고 뭐 디올 핸드백 찍듯이 카메라 들고 거기 쳐들어가서 찍을 수는 없지만, 그거 어떻게 더 이상 설명을 합니까? 그리고 김 여사의 인맥들이 대통령실 420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거의 다 김 여사의 인맥들로 채워졌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채워졌던 김 여사의 인맥들은 대기업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기업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대기업 총수들하고 소통이 대통령실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커머나 콘텐츠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이제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 커머나 콘텐츠 시절에 이 김건희 여사가 130개 업체로부터
협찬과 후원 이런 명목으로 대기업을 통해서 많은 그런 이제 지원을 받았죠. 그것은 뭐 다양한 명목입니다. 티켓팅을 구입해 달라는 명목 뭐 이렇게 하고 언론사를 끼고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3쿠션으로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뭐 삥 뜯은 거죠. 예, 그렇게 했는데 중앙지검장 시절 그리고 검찰총장 시절 이런 과정을 보면 도이치모터스에서 2억 얼마 또 삼성카드에서 4억 4천만 원 게임빌 업체에서 뭐 2억 얼마 이런 정도의 금액을 후원을 받았죠. 근데 이걸 커머나 콘텐츠에 있는 직원들이 다 그 전화 돌리면서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대기업을 전화 돌리면서. 이거 얼마나 많은 대기업이나 큰 업체들을 상대하면서 총수들하고 안면을 트고 교류를 했겠습니까? 그 직원들이 그대로 그저 대통령실의 직원으로 채용이 돼가지고 일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실에 앉아가지고 그룹 총수들하고 교류를 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대통령실에는 사적 인원들이 많이 채워졌죠. 이런저런 인맥들로 막 밀어넣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강원도에 있는 토 세력들, 기업인들, 황하영 씨 아들이라든지 우동명 씨 아들 이런 사람들이 시민사회수석실에 꿰차고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고, 뭐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육촌 행정관으로 일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커머나 컨텐츠의 그런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또 총무 비서관실 관저팀으로 발령이 되고 막 여기저기 또 흩어져서 요소에서 여사를 또 보필을 하고 있고, 또 극우 유튜버의 누나 뭐 안정권의 누나가 뭐 홍보실에서도 근무한 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또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 신지연 씨를 뭐 대통령 1호기에 태워서 그냥 나토에 같이 간 얘기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최은순 씨의 내연남이 김충숙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이제 실명을 다 공개합니다. 뭐 이니셜을 쓸 필요도 없고요. 그 이전에 그 최은순 씨가 김충숙 씨하고 어떤 같이 이게 동고남이 되기 이전에는 또 다른 인물이 또 있었죠. 그분이 지금 90세로 생존해 계신데 그분이 여호와의 증인을 믿은 분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내연남이 김충숙 씨인데 이분이 지금 뭐 대통령실에 보이지 않는 비선 실세로 상당히 막후 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운영하는 양평에 있는 그 갤러리 조그만한데 거기를 내가 이제 2번이나 가본 적도 있었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정성시를 이루고 있죠. 근데 이제 어느 매체가 그것을 최근에 보도한 걸로 아는데요. 저는 미리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김충숙 씨가 어떤 통일과 관련돼서도 저 파주 이 DMZ 쪽에서 국책 사업을 오다받아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비선 실세의 일가 친척을 아무리 이상득이가 뭐를 했고 뭐 YS의 아들 뭐 김현철 씨가 뭐를 했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울고 갈 정도입니다. 지금 보면.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 때문에 얼마나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 많은 국력을 낭비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충숙 씨의 말에 의하면 부산 엑스포를 우리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우디에 져줬다는 거예요. 사우디에 일부러 대한민국이 져줬다. 우리가 사우디하고 지금 벌여놓은 이런 국책사업,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걸 아웅다웅 싸워서 그냥 그걸 뺏어오면, 우리가 이겨서 뺏어오면 그게 지장이 있을까봐 그런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그렇다면 내가 또 이해가 되지만 그거보다는 이 김충숙 씨가 사우디와 벌어놓은 어떤 자기의 사업 때문에
사우디를 져줬다라고 그 사람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 얼마나 이 무서운 일입니까? 이런 비선 라인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이 김진우 씨는 대통령의 윤석열 씨가 당선이 되자마자 어떤 유흥클럽의 어느 모처에 앉아가지고 분 단위로 건축업자를 만나면서 수많은 이제 대통령 관저의 일이라든지 또 대통령 청사의 일이라든지 이런 수주를 맡을 사람들을 비롯해가지고 국책 사업을 이거를 공개로 이렇게 사이트에 띄워가지고 하는 걸 뭐라 그러죠? 그런 걸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이제 인맥으로 김건희의 인맥, 자기의 인맥, 집안의 인맥과 관련된 사람을 다 공사를 수주를 주고 수의 계약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벌여왔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단언코 말합니다. 이 윤석열과 김건희 공동정부는 대한민국에 있는 국고를 자기들의 은행 계좌에 갖은 수단과 방법을 써서 쓰리 쿠션이 됐든 우회적이 됐든 하여튼 그것을 다 계좌 이체를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겉으로 뉴스 시간에 보고 있는 정치 행각들입니다. 국정을 수행하는 모습들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 국간을 빼돌려서 자기들의 계좌로 국간으로 채우는 일만 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지금 행각이다 하는 것을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범죄 집단이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과거의 행적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최은순의 행각, 또 김건희 여사의 행각, 또 그 오빠 김진우의 행각,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시절의 그런 모든 그런 행각들을 보면 이 정권은 반드시 이런 사적인 이런 라인을 통해서 자기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지 결코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일할 정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세게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익금이 22억 9천만 원이라고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13억 9천만 원, 최은순 씨가 9억 135만 원, 도합 22억 9천만 원을 주가 조작으로 수익금을 벌었습니다. 검찰이 뉴스타파보다 더 많이 책정을 했더만요. 뉴스타파는 그거보다 액수가 작은데 검찰이 좀 더 많아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후보 시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와이프는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고 장모는 10원 한 장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윤석열 캠프의 캠프 관계자는, 법률팀은 SNS에 뭐라고 그때 해명을 했는가 하면 김건희 여사가 4천만 원을 평가 손실을 봤다, 손해를 봤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해명을. 근데 여러분, 오늘날 밝혀진 사실이 어떻습니까?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종합의견서를 내놓은 걸 보십시오. 딱 보니까 4천만 원을 손해보기는커녕 22억 9천만 원, 23억에 가까운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이제 윤 대통령은 이 책임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이 김건희 여사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했는데, 이것이 종료된 시점 3개월부터 이 주가 조작을 딱 종료한 3개월 후부터 윤석열과 김건희는 결혼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동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경제 공동체였으면서 그 수익금으로 상당한 편익을 김건희와 함께 누렸기 때문에 윤석열은 사인 윤석열, 또 검사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이거에서도 탈피할 수가 없는, 책임을 모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검찰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모녀가 깊게 이 조작을 하고 주가 조작을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이렇게 뜸을 들여왔고 밝히질 않았고 권력이 무서워서 이렇게 숨기고 있었던 거죠. 시세 조정 목적으로 통정 매매를 하고 이런 상황을 다 인지하고 있었고 증권사 직원하고 통화한 것을 녹취록을 다 확보하고 있었으면서도 이 검사, 검찰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불량하게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해왔는데 우리 언론의 뉴스타파 같은 또 이런 참여연대 같은 건전한 이런 단체가 집요하게 요구하고 투쟁을 한 결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검찰권의 사유화를, 검찰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검찰권의 사유화를 제대로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원상회복을 시키고 바로 잡아놓고 이 검찰이 정치화된 것을 정치화하지 않도록 원칙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제도를 원상회복을 시켜놔야 된다는 거죠. 이 검사가 많지도 않은 검사들이 정부 요소요소에 각 기관과 단체에 다 파견된 거, 이 아주 그냥 이 몰상식한 이 정보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다 그냥 파견한 사람들, 이 제도도 싹 그냥 철퇴를 하고 우리가 그냥 총선을 통해서 대선을 통해서 이 국회의 의석수를 확보하고 정권을 바꾸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바꾸는 거에도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검사 마음대로입니다. 이게 보면은 검사가 유죄를 만들 수도 있고 무죄를 만들 수도 있고 검사가 지만대로 해요. 여기 무슨 법치가 있고 정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김건희 여사도 무죄 추정의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도 하나의 시민이고 국민이니까 김 여사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수사 전에 절대 유죄라고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한다면 수사나 조사를 면제받을 성역은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또 대통령실의 실권자라고 해서 서면 조사만 받고 검찰청사에도 안 가고 경찰에도 안 나가고 수사도 안 받고 이런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검찰 조사를 김건희 여사가 이제 앞두고 많이 불안한지 지금 두문물출하고 한 달 동안 지금 관저에서 나오지 않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만 접견을 하고 또 비밀스럽게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소통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김건희 여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중하거나 절제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김건희 여사는 지금도 똑같이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고 많은 모략과 모의와 이 지금 전국을 빠져나갈 국리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겠지만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거겠지만 아무튼 이거 김건희 여사가 당장 발등에 물 떨어진 걸 해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모습은 다 보입니다. 들리고. 그러나 그거보다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력이 낭비되지 않고 정치도 소모되지 않고 촛불 시민들도 힘들지 않고
태극기 부대들도 힘들지 않게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국민 사죄를 하고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 본인들에게도 가장 좋고 정치권에게도 좋고 국민들에게도 좋습니다. 이게 또 탄핵운동, 퇴진운동 벌어지고 그 또 국회 탄핵이 가결되고 또 헌재로 넘어가고 헌재에 인용되고 이런 과정에서 세월은 나가고 국민들만 고통당하고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김건희 여사가 모든 거에 인정을 하고 사죄를 하고 사과를 할 생각이라면 남편 윤석열 대통령하고 잘 대화를 나눠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하야 성명을 발표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날 용산 대통령실의 실세, 공식적인 대통령실의 정책 라인의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리고 김태효 실장, 이 사람을 제가 거론했고, 그 다음에 비선 라인으로는 김건희 여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엄마하고 살면 다 아버지지 뭐. 아버지 김충식 씨, 이런 인물들이 비선 라인으로 왕성하게 지금 대한민국 국정을 작동시키고 있는 인물들이다 하는 것만 제가 오늘 다뤄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